반갑습니다, 여러분. 관광법규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광법규 1강에는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내용이 관광기본법에 대해서 배우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는 3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관광기본법 챕터 1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를 보시기 전에 왼쪽에 관광기본법의 중요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 빈도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출제 빈도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총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2015년, 16년에는 해마다 2번씩 본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때는 2번씩 받고 2015년부터 18년까지 총 4개년에 걸쳐서 이제 6번의 시험이 있었는데, 그 6번의 시험 동안 관광기본법에서는 꼭 한 문제씩은 출제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관광기본법 정확하게 내용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관광기본법 같은 경우는 내용은 많지 않다라고 해서 제가 오리엔테이션에 말씀을 해드렸을 텐데, 내용은 많지 않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 법이라는 그 문제 때 법이라는 것 때문에 약간 그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와 다른 것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정확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법률 용어에 대해서 제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16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졌어요. 관광기본법 같은 경우는 총 16개의 조항과 그 다음에 부칙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가 된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부칙으로 이루어져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관광기본법 그 3페이지 그 1번 목적부터 보시겠습니다. 관광기본법 제1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보통 대부분의 법률들이 1조에는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법을 왜 만들었으며 이 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보호하고 또 어떤 내용을 해나가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관광기본법 1조에서도 이 법은 왜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 관광과 관련된 어떤 그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법을 제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 국제 친선을 증진하고 국민 경제와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 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조의 목적이 나와 있고요. 이제 책에 보면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파란색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목적은 첫 번째 1번 이렇게 쓰시면 좋겠죠. 자,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제 친선을 증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세 번째, 국민 경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네 번째, 자,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국민 관광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적 4가지 나와 있는 거 반드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쓴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관광기본법을 통해서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법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국민기본법까지 오기 전까지 그 여러 가지의 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관광기본법이라는 법을 통해서 최초로 그 건전한, 그러니까 국민관광 밑줄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도 간혹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쓴 법은 어떤 법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관광기본법이다라는 거 정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조에 보시면 정부의 시책이 나옵니다. 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위에서 배웠던 4가지 목적, 그러니까 국제 친선, 국민 경제, 국민 복지, 그 다음에 건전한 국민 건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4가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사항을 강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정부는 자, 관광 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 진흥에 관한 기본 계획을 자,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라 그래서 5년이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 같은 경우는 이 관광 진흥 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해라. 자, 기본적인 내용을 그 기본 계획이라고 그러죠.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반드시 수립하도록
관광기본법에 정하고 있다. 그래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또 시험에 가끔 나오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차보고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연차보고라는 건 해마다 보고해라 이 뜻입니다. 자, 4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자, 밑줄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알아두실 게 있는데요. 자, 우리나라 그 대부분의 그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한국인일 수도 있지만 간혹가다 이제 외국인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중국 국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또는 뭐 베트남 국적을 갖고 계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계실 텐데, 이 국회라는 거, 그다음에 정기회의 뭐 이런 거, 정기국회라는 걸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권 분립에 의해서 입법부라는 곳과 그다음에 행정부라는 곳과 그다음에 사법부라는 곳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법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국회라고 하고요. 자, 그다음에 행정부가 정부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다음에 사법부가 보통 법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입법부가 하는 일은 말처럼, 자, 이게 설립자의 그 법법자예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기관이 되겠고요. 행정부 같은 경우는, 자, 법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행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법부 같은 경우는 입법부가 만들어 놓은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인데, 보통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이 국회가 하는 일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법을 만드는 기관이잖아요. 자, 그래서 국회에다가, 자, 이 정부가 관광기본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을 집행했다라면 1년에 한 번씩 집행을 했다라면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연차 보고를 국회에다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자, 어디다? 국회에다가 정부는 이 그 1년 동안 했던 시책과 동향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내용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언제까지? 전까지.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국회 시작 전까지 정부는 국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해라. 이 내용이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기국회라면 우리나라에서요, 보통 9월 달에 시작해서 10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정기국회가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1년 동안 정부가 얼마나 일을 잘했느냐라는 것을 파악하는 내용, 그 국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을 해야 정기국회 기간 동안, 그러니까 9월 1일부터 이제 이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어떤 그 방향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정부가 이해했는지를 그 심의할 수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라.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조의 내용이고요. 자, 법제상의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다 동그라미를 치시면 국가에다 동그라미를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이라 그래서 지금 3조, 4조에는 자, 모두 정부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래서 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라. 자, 이렇게 나왔고, 정부는 연차 보고를, 자, 국회에다가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제출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5조 봤더니, 자, 이제는 국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제상, 재정상, 행정상의 조치는 국가가 해야 하는 내용이다. 이것도 하나 시험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재정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행정상, 행정부에 집행할 수 있는 어떤 시책을 강구하도록 국가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조에는요. 지방자치단체는 밑줄 치실게요. 자,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 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또 어떤 그 지자체 원리라 그러죠. 자, 그럼 지방자치의 원리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일정한 그 독자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나중에도 배우시게 되겠지만 이 지방자치, 지방자치 제도를 통해서 지방에서
이 법을 만들 수는 없고 조례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이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이 지방자치제는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서 국가 시책에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강구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규칙 제정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 시책에 관한 사항을 함께 강구하자라는 내용이 6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외국 관광객의 유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7조. 자, 별표 치시고요. 여기는 시험에 2015년도에도 출제가 되었었지만 이 파트는 아주 많이 출제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는 마찬가지로 정부죠. 여기도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자, 1번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자, 2번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자, 3번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그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해외 홍보를 강화해라. 그러니까 외국에 우리나라에 대한 홍보를 좀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입국 절차, 출국 절차를 개선해라. 그래서 좀 그 입국 절차를 편하게, 그다음 출국 절차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출입국 절차를 개선해라. 그다음에 그 밖에 여러 그 외국인 유치를 위해 필요한 시책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아주 옛날 얘기긴 한데 제가 그 외국에 신혼여행 때거든요. 자, 신혼여행 때 인도네시아 발리라는 곳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지금 물론 그렇지 않겠죠. 벌써 뭐 20년 정도 넘었으니까. 자, 그때 그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발리라는 데를 딱 갔더니 깜짝 놀랐던 게 그 발리로 입국을 해야 되잖아요. 비행기에 내려서 입국을 해야 되는데 줄을 너무 길게 서 있는 거예요. 자, 줄을 너무 길게 서 있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입국하는 걸 체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워낙에 뭐 시스템도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물론 우리나라에 들어오셨거나 나가신 분이 계시겠지만 시스템 잘 돼 있고 뭐 넓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워낙 넓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줄은 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줄을 서지 않는데 발리 같은 경우 제가 2시간에 걸쳐서 입국 심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는 아직까지 모뎀이라는 걸 썼단 말이죠. 지금은 모뎀 쓰는 데는 하나도 없죠. 인터넷을 다 어떤 뭐 워낙 빠른 인터넷 케이블을 쓰게 되는데 그때 그 물론 20년 전이기도 하지만 발리라는 나라는 특히 또 인터넷 같은 게 열악해서 모뎀을 쓰고 모뎀이 끊어지게 돼가지고 제가 2시간 넘게 이렇게 그 입국 대기 그 선에 줄을 서서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개선하는 것도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는 하나의 방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관광학 개론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그 외국 약간 아이들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6세, 7세 미만의 아이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70세 이상의 고령 그 뭐 어떤 노인이나 부모님이라든지 모시고 나갈 때는 그 일반적인 입국 심사 또는 출국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특히 출국 심사와 관련해서 출국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조금은 그 줄을 짧게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출국 장소를 패스트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패스트 트랙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출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자, 외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해외 홍보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 개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필요한 정부의 시책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자, 8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관광 여건의 조성입니다. 자, 정부는 자, 마찬가지로 정부고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 여건이라는 건 관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자, 관광객이 이용할 밑줄입니다. 숙박, 교통, 휴식시설, 그러니까 숙박시설, 교통시설, 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 자, 휴일, 휴가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는 숙박, 교통, 휴식 시설을 개선 및 확충하고 휴일이라든지 휴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자, 필요한 시책을 만들어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라라는 게 여기 8조에 나와 있는 6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7번 관광자원의 보호 이렇게 나왔고요. 자, 9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정부고요.
관광 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자, 그래서 관광 자원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어떤 그 환경이라든지 뭐 자연 환경이라든지 또 아니면 막 인간이 만든 문화재라든지 우리 예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관광 자원이 되겠는데, 이런 관광 자원들을 보호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또 정부는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구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관광 사업의 지도 육성. 자, 일단은 제목만 보실게요. 자, 그 다음에 9번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자, 두 개만 먼저 보시고,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고 관광 종사자, 그러니까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 관광 통역 안내사, 뭐 호텔 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뭐 국내 여행 관리사, 국내 여행 안내사, 뭐 이런 사람들을 관광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거고요.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가 왜 제목만 보자 했었냐면, 과거에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 종사자를 지도 육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린 적이 있습니다. 관광 종사자는 지도 육성하는 게 아니고 관광 종사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관광 사업,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진흥법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관광, 여행업,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카지노업이라든지 관광 편의시설업, 관광 이용시설업, 이런 것들을, 자, 이런 사업들을 지도하고 육성, 키워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광 종사자, 관광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자,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10조와 11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 10조 8번. 정부는 관광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 관광 사업을 지도 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라. 그래서 관광 사업의 지도 육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광 사업은 이제 진흥법에서 배우게 될 여러 가지 관광과 관련된 사업들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11조.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 그러니까 관광 통역 안내사라든지 호텔 관리사, 호텔 서비스사, 자, 기타 뭐 국내 여행 안내사, 이런 사람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 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광 종사자는 자질 향상,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 이것도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입니다. 자, 관광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하고 개발하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관광지에 관한, 자, 관광지에 관한 내용이 기본법에 나와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국민관광의 발전, 13조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자,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국민관광이라는 거는 국민 누구나 쉽게 뭐 관광을 떠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은 이게 관광기본법이 1975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 1975년도에 제정되었던 관광기본법에서 국민관광이라는 표현을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14조의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 관광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고, 자,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해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광에 필요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국가가 어떤 관광에 관한 어떤 여러 가지 뭐 내용에 대한 뭐 사업까지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내용을 뭐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 돈이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이 돈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관광 진흥 발전을 위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좌에다가 관광 진흥에 관한 관광 진흥 및 발전에 관한 돈을 모아놔라라는 내용이 관광 진흥 개발 기금을 설치해라라는 내용으로 여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돈이 모여지고 또 어떻게 쓰여지고 이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서 따로 배우게 되는 거고, 여기에 기본법에서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해서 관광진흥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돈을 좀 마련하는 방법을 세워보자라는 내용을 그 14조 12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13번 16조의 내용이고요. 자,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 조정, 관광진흥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자, 밑줄입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자, 이게 그 작년에 새롭게 그러니까 2018년도에 새롭게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내용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 아시죠, 여러분들?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그 16조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대통령 소속이냐 아니면 국무총리 소속이냐에 관해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만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겠네요. 자, 아까 일반적인 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법은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에서 일반적인 법이라는 거는 무슨 법 이러면 보통 그 국회에서 만들게 돼요. 자, 그런데 정부는 령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명령 같은 거를 정부가 제정하게 되는데 근데 이 정부에는 여러 그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통령이라는 분이 계시고 자, 그 밑에 국무총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자, 국무총리 밑에는 각 부 장관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정부의 구성원들은 명령이라는 거를 만들 수 있어요. 명령이라는 걸 만들 수 있고 대통령이 만들면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 국무총리가 만들면 국무총리령이라고 그럽니다. 자, 장관이 만들면 장관령은 아니고 부령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령들을 정부가 만들게 되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아시겠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 법을 통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대통령령을 통해서 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두도록 하고 있다라는 내용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6개의 조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는데요. 자, 관광기본법은 매년 출제되는 분야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배워셔서 아시겠지만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출제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법의 특성상 또 시험의 특성상 특히 법의 특성상 매년 개정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자, 개정이 되면 그때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개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 아시겠죠? 그 다음에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 제가 수업해 드렸던 강조했던 내용들을만 정확하게 하시면 관광기본법에서는 한 문제 무조건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기본법 16개의 조항과 각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6개의 조항 너무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는 좀 어렵게 뒤쪽에 가면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와 있는 지능법부터 같이 공부를 하실 건데요. 지능법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수업을 들은 다음에는 내가 오늘 뭘 배웠구나 라고 해서 복습은 반드시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예습은 안 하셔도 돼요. 예습은 이 법이라는 게 처음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특별히 예습은 하지 않아도 제가 적어도 수업을 한번 하고 나면 그때 짧은 시간이라도 30분 정도 수업을 하면 한 4, 5분 정도 이런 것들을 배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광기본법에 관한 내용 배우셨고요. 자,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자, 조금 이제 긴 수업이 될 텐데 그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